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18일 월요일 오후 5시 03분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뉴스 잠깐 살펴보고 시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시스템 필리핀 함정의 국산 전투체계 400억 수출, 이러한 뉴스가 있습니다. 3100톤급 초계함 2척의 전투체계 공급, 필리핀 해군의 세 번째 수출 상사 1호, 이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계함을 수출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투체계, 이 전투 시스템을 수출했다는 얘기입니다. 국산 전투체계, 컴뱃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투를 관리하는 그 시스템, 소프트웨어 차원인 것이죠. 이러한 것을 수출을 했다. 함정 전투 체계는 함정이 두뇌 역할을 맡는 핵심 시스템이다. 각종 센서, 무장 통신 체계 등을 통합해 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인식 판단하고 최적의 전투 임무 수행을 가능케 하는 함정의 핵심 무기 체계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연기. 원희룡과 안철수가 미묘한 엇박자를 내고 있다. 발표 시점 상당 기간 늦춰질 것. 원희룡은 메시지 중복 피하러 인수위 차원에서 발표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안철수 장관은 장관 청문회 때 부동산 정책 발표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답니다. 부동산 대책 자체는 이제 어느 정도 안이 잡혔는데, 인수위에서는 인수위가 발표하려고 하고 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본인이 장관 청문회 할 때 발표를 하겠다, 이러한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게 되면은 LX 하우시스라든지 현대제철이라든지 이 건설 관련된 주식들이 좀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8조 매수한 개인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5%이고 3조 매도한 외국인은 수익률이 6%다. 이러한 뉴스가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지난 한 달간 국내 증시에서 약 8조 원 규모를 순매수했지만 같은 기간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10개의 평균 수익률은 약 마이너스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적주나 원자재 인플레이션에 올라탄 외국인 투자자는 같은 기간 6%가 넘는 수익률을 냈다. 항상 듣는 얘기죠. 개인은 털리고 외국인은 많이 벌고 가고. 역시 외국인들이 정보에 빠르다 보니까 개인들이 이겨낼 방법이 없죠. 하여튼 장기적으로 언젠가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중국 1분기 성장 4.8%, 제로 코로나발 침체 우려에도 선전을 했다. 전분기는 4%였었고 로이터는 이번에 예상하기를 4.4% 예상을 했는데 4.8%니까 상회를 했다. 그렇지만 3월 소매 판매 지수는 마이너스 3.5%다. 지난주에 인민은행이 완화 정책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금리도 인하하고 지지율도 인하한다고 했죠. 그렇지만 금리는 동결을 했고 지지율은 0.5% 인하를 하려고 했었는데 0.25%만 인하를 했다고 합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상하이를 비롯한 많은 지역에서 폐쇄 조치가 잇따르며 향후 지표는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고용시장은 이미 이러한 우려가 반영됐다. 3월 실업률은 5.8%로 20년 3월 이후 최고로 전월이 5.5%보다 높아졌다. 이러한 뉴스가 있고요. 중국 정부가 올해 목표하는 성장률은 5.5%이지만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더 공격적 부양 조치 없이 정부 목표가 달성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런 뉴스입니다. 중국 출구 전략이 안 보인다. 시진핑 국가주석 3년임 확정할 당대회 앞두고 내치에 집중하고 있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장기화할 경우 성장률 둔화는 불가피하다. 글로벌 자본의 이탈 조짐이 있다. 방역도 통화도 외교도 거꾸로 가는 중국. 2분기 성장률은 3%대를 기록할 수도 있다. 이런 뉴스고요. 자본 유출이 탈중국, 자본 유출이 현실화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중국에 투자하는 미국의 달러 사모펀드 규모는
올해 1분기 14억 달러를 조달했는데 이는 2018년 1분기 이후 가장 적은 규모다. 영국 이러한 내용입니다. 중국 증시도 급락세다. 연초 대비 15% 급락해 2014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중이다. 투자 리스크를 고려한 펀드 수익률인 위험조정 수익률은 마이너스 2.1%로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안 좋은 뉴스네요.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그 중국이 20일이면 내일 모레인데요. 20일까지 상하이에 확진자를 제로로 만들겠다. 이러한 그 얘기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절강성 쪽에 어떤 임시 거주 시설을 많이 짓고 있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그쪽으로 환자들을 보내고 있다는데 20일까지는 상해에 발생된 그 양성 확진자들을 전부 그쪽으로 보내게 되면은 상해시 자체가 그 제로 코로나가 달성이 된다. 이러한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그 봉쇄를 해제해서 그 경제 활동을 하도록 하겠다.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 소문이 들립니다. 그런 소문이 들리기 때문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11% 마이너스고요. 코스닥이 0.67% 마이너스, 코스닥이 하락폭이 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들이 코스피, 코스닥에서 다 매도를 했고요. 다행히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3,800억 매수를 해줬습니다. 옵션에서도 콜옵션 36억을 매수를 해서 상방을 바라보고 있고요. 주식 선물 역시 75억 매수를 해서 상방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선물 옵션 쪽에서 보면은 내일 상방을 바라보는 듯 하기는 한데, 그런데 그 달러 상황을 보면은 오늘 달러가 또 많이 상승을 했어요. 지난주에 하락한 부분들을 다시 그냥 다 올려놓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매매 현황에서 보더라도 2,100억을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이 달러의 동향을 보면은 내일도 장이 그렇게 만만하게 올라가기는 힘들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도 지금 바닥권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향을 다 취하는 것이죠. 달러로는 만약에 장이 나빠가지고 외화를 취해야 될 경우는 달러로 수익을 낼 수가 있고, 반대로 바닥권의 영향으로 상승을 할 경우는 선물과 옵션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러한 양방향을 달러와 선물 옵션과 각각 다른 방향의 포지션을 취하면서 서로 해치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선물에서 미결제도 플러스 4,450계약. 이 얘기는 나름대로 상방과 하방이 서로 간에 힘겨루기가 좀 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이죠. 내일 섣불리 장이 어떻게 가겠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든 그러한 상태입니다. 시황만 하다 보니 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이 좀 재미가 없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종목 영상이 올라오게 되면 조회수가 많이 올라오는데 시황 영상에는 조회수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단타 종목을 한 가지 정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타 종목을 보다 보니까 드림 시큐리티라는 종목이 보여요. 일단 차트의 모습도 좋고요. 차트의 모습이 60일 이평선과 20일 이평선이 쭉 하락을 하다가 방향을 턴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20일 이평선이 이미 턴을 했고 60일 이평선도 횡보를 하면서 서서히 턴하려는, 상방으로 턴하려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인가를 잠깐 알아보죠. 여기 보면은 보안 솔루션 업체입니다. 보안 솔루션요. IT 인증 보안 전문 기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안 사고 증가 및 비대면 IT 전환 확대 등으로 보안 솔루션 수주가 증가가 예상되며
국내 경기 개선에 따른 산업용 기기 렌탈 수요 증가 등으로 매출 성장세가 이어갈 전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산업용 기기 렌탈 업체인 한국렌탈이라는 회사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IoT 환경에 적합한 보안을 위하여 경량 암호화 및 기기 사물에 대한 인증서 발급 솔루션을 제공하고 스마트 그리드, 커넥티드카 등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할 계획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IoT라는 것은 그 사물 인터넷, 밖에 나가 있으면서 집안에 있는 그 에어컨도 핸드폰으로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을 그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그 사물 인터넷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보안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그냥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도 그 제3자가 그 집안에 어떤 전자기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러한 위험이 있겠죠. 그래서 그 이러한 보안 솔루션 업체가 전망이 괜찮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시가총액 보면은 2,100억, 매출액 280억 정도고요. 부채 비율 보면은 85%, 100% 이하니까 괜찮습니다. 영업이익률 8.4%, 영업이익률도 뭐 괜찮은 편이고요. 뭐 ROE가 5.69%, 뭐 그런 대로 괜찮은 편이고요. 근데 퍼가 높습니다. 퍼가 53%니까 높고요. PBR은 뭐 2.89%니까 뭐 한 1 또는 2 또는 3 이하 뭐 이 정도면은 괜찮습니다. PBR은요. 좀 단점이 이런 지표상으로는 그 퍼가 좀 높다는 게 좀 단점이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종목은 그 단기적으로 그 보는 종목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들은 워낙 그 변동성이 커서 언제 어디로 튈지를 알 수가 없죠. 요즘 그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쭉 들어와 주는 모습이에요. 이 외국인들이 어떤 그 큰 외국인들인지 아닌지 그거는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 외국인이 들어와 주면서 주가 모습이 차트 모습이 좀 좋아진다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죠. 여기에는 한 뭐 비중이 한 10% 미만 정도로 그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한 5% 정도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 단타로 들어가는 거지만 두 번에 걸쳐 가지고 세 번까지는 아니고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매수를 하는 것으로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를 들어간다고 보시면은 내일 4,400원에 50만 원 정도를 내일 매수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50만 원은 상황을 보면서 그 추가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갖고 가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단타 종목이다 보니까요. 이것은 손절을 있는 것으로 하죠. 손절은 한 10% 정도, 10% 정도 손실이 나면은 손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잡고 매도는 5%에서 10% 그 사이에 그 수익이 나면은 그 매도를 하는 것으로 이익 실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일 움직임을 보고서 44,000원 체결이 됐으면은 일제상에 44,000원 50만원 정도에 해당되는 수량 그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